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송강정철 선생의 3인곡이에요. 제목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미인을 생각하며 지은 곡이라는 뜻인데요. 3인이라는 말은 초나라 사람 구론이 지은 시에 등장합니다. 구론이요? 진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어떤 사람이었죠?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시던 왕들은 모두 그의 말을 듣질 않았죠. 심지어 경양왕은 아예 그를 내쫓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구론은 자신의 청렴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등지고 명라수에 몸을 던집니다. 자, 다시 3인곡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미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풀이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의미가 와닿을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지은 곡이라는 뜻이 3인곡이 되겠네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를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다. 조금 더 평범하게. 편지는요? 써본 적 있으세요? 보통 언제 편지를 쓰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옆에 없을 때 쓰게 되죠. 구구절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말이에요. 요즘은 또 잘 안 쓰려나? 어쨌든 이런 감정을 어려운 말로 하면 부재, 곁에 없는 임에 대한, 부재하는 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요. 3인곡에서 부재하는 임이 누구겠어요? 바로 임금이지요. 송강정철 선생이 50세가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서 지은 노래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잊지 않도록 여기 나 있어요 하고 계속 알려줘야 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나를 좋다고 막 하는데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또 싫어요. 하물며 왕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맨날 나 좋다고 하는 신하들밖에 없는데요. 아니, 왕이 자기 싫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목이 똑하고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은근하게 표현하는 맛이 중요한데 정철 선생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구현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인이 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에 빗대어서요. 이 세상에 연인들끼리의 사랑만큼 자연스러운 게 없잖아요. 편지를 받는 왕도 이게 아부인 줄 알아요. 자신의 처지를 봐달라고 조르는 글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흐뭇하게 읽게 되고 공감이 됐겠죠? 본격적으로 내용 파악에 들어가기 전에 구성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계절마다 그리워했다는 점을 구구절절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각 부분마다 원문과 함께 해석을 볼 텐데요. 제가 전체 내용을 현대어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를 테니까요. 먼저 서사부터 시작해보죠. 임과 헤어진 시적 화자는 나는 그리운 마음으로 운을 뗍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요. 나 님이랑 천생연분이었다니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영원히요.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은 왜 서로 헤어져서 그리워하고 있나요? 나 엊그제까지만 해도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님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얼굴에 바를 연지분이 있지만 내가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인간의 생은 끝이 있다는데 왜 내 시름에는 끝이 없는지.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오고 또 다시 더위가 오고 이렇게 계절은 흘러가는데 나는 시름 때문에 한숨에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자, 자세한 해석 더 붙여볼게요. 이 몸이 삼기실제, 이 몸이 태어났을 때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임을 따라 태어났으니 한생연분이며 한평생의 인연임을 천생연분임을 하늘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도 다 안다는 뜻이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나는 젊어 있었고 님은 날 사랑하셨어.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이 마음과 이 사랑 비교할 때 견줄 때 전혀 없어. 즉 임과 내가 만드는 사랑은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평생에 원하요되 평생에 원하는 바는 한대 내자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이 뜻이었는데 늙어야 무슨 일로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오 홀로 두고 그리는 고 그리워하는 고
엊그제 님을 메셔. 엊그제는 님을 메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여기서 광안전은 달나라에 있는 궁전인데요.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상징하겠지요. 그 더디 어찌하야 그런데 나는 어찌하야 그동안에 하계에 내려오니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여기서 인간 세상이라는 곳은 내가 지금 있는 곳 조정이 아닌 곳을 가리키겠지요. 여기서는 전남 창평을 뜻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적강 모티프를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었던 시적 화자,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 적에 빗은 머리 허트런 뒤 3년일세. 올 때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가 3년이래요. 연지분 있니만은 연지분이 있지만 얼굴에 바르는 거죠. 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고이 할고 곱게 할고.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여성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미친 서름,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짓는 것이 한숨이요, 지느니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도 그지없다. 시름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무심한 세월. 님이 나를 찾지 않고 보내는 세월이겠지요?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티어니 더위와 서늘함이 때를 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여기서 계절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이건 의인법을 써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 거죠.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듣고 보고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듣고 느끼는 것이 많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본사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나올 본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절별로 내가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본사의 첫 번째, 봄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에 나는 창밖에서 매화가 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쌀쌀한 이곳에 그윽한 매화 향기가 가득하죠. 그때 황혼에 뜬 달이 베갯머리에 비추는데 꼭 님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죠.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 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얼거리죠. 님이 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제 자세한 해석 덧붙여 볼게요. 동풍이 건드 불어. 동풍은 봄바람이에요.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적셜 쌓은 눈을 헤쳐내니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요. 동풍이지요. 창밖에 심근 매화.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세라.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여기서 매화는 계절감을 드러내면서도 차가운 계절을 뚫고 피어났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뜻합니다. 신하의 입장에서는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쌀쌀하고 적막한데 암향, 매화향기는 무슨 일고, 무슨 일인가? 자, 매화의 의미를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매화의 향기가 이토록 강하다는 건 화자의 충성심이 그만큼 굳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맡에 비추니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베갯머리에 비추는데요. 이 달은 누구를 상징하죠? 님, 임금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나와 님은 함께 옆자리에 누웠던 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침상, 님의 자리는 비어있고 달빛만 슥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외롭겠어요. 여기서 다른 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니 임금이 곁에 없으니 제가 외롭고 쓸쓸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느끼는 듯 반기는 듯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의 모습을 본 내가 오랜만에 님이 오신 것처럼 반갑기도 하지만 실제로 오시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흐느껴 오는 듯 반기는 듯 하면서 님인가 아닌가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절한 그리움이죠. 저 매화 꺾어내요. 저 매화를 꺾어내어서 님 계신데 님이 계신 곳에 보내오죠. 보내고 싶구나. 매화는 아까 충성심 이라고 했으니 꺾어 보내고 싶다는 말은 아마도 내 충성심을 다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이겠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자, 매화를 청자로 설정하는 너로 설정하는 대화체가 쓰이면서 대화는 아니에요. 매화가 대답하지 않았으니까요. 대화체가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의인법도 쓰였습니다. 즉 내가 매화를 보내면 내 충성심을 알아주실까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지요.
다음은 본사 두 번째, 여름입니다. 새잎이 푸르게 나는 여름이 돼요. 그래봤자 뭐해요? 내 방 안에 있는 비단 휘장은 쓸쓸하게 걸려있기나 하고 수놓은 장막만 있는데 님은 없다고요. 마음이 복잡해서 연꽃무늬 휘장을 걷고 병풍을 괜히 둘러봤어요. 그래도 하루가 다 안 가네. 왜 이렇게 낮이 길지? 안 그래도 걱정 근심이 많은데.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는 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앙을 수놓은 비단에 오색 실로 금자로 재서 옷을 지어서 백옥으로 만든 함에 넣고 산호수 지게에 올렸죠. 이제 이걸 님께 보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산과 구름이 왜 이렇게 험하죠? 천리말리길을 넘어서 옷을 보내드리면 이미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하시기는 할까요? 자, 본사의 두 번째 이야기, 여름.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새 잎과 녹음이네요. 여름입니다.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여기서 나위는 얇은 비단으로 만든 장막인데요. 장막이 정막하대요. 슈막이 비어있대요. 여기서 슈막은 쉽게 말해서 수를 놓은 장막이에요. 장막이 둘러쳐져 있는 곳은 보통 안방일 테니까 방이 그냥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비어있나요? 이미 없으니까요. 부용을 걷어놓고 연꽃을 수놓은 비단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드니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둘러봤어요. 아니 괜히 손님도 안 올 방을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꿀까요? 외로우니까요. 생각이라도 안 하려고요. 손발을 바쁘게 움직이려고요. 근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 여름이잖아요. 낮이 좀 길어요. 가뜩 시름한데 가뜩이나 시름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거 날은 어찌 이리 길던가 그래요. 날이 이렇게 기니까 뭐라도 해야겠죠. 나는 이제 임을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기로 합니다. 옷을 짓는 게요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얼마나 임을 사랑하면 옷을 짓겠어요. 자, 이 사랑은 신하의 입장으로 가져오면 충성심이겠죠. 이 옷도 봄에서 보았던 매화처럼 충성심을 가리킵니다. 원앙금 버혀놓고 원앙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선, 오색실을 풀어내요. 금자의 견화이셔.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님의 옷 지어내니 슈품은커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솜씨는 물론 아이 형식도 좋구나. 오 화자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산호수 지게 위에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을 담아두고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자 앞에서 말한 금으로 만든 자 산호로 만든 지게 백옥으로 만든 함 이런 게 존재할까요? 존재한다고 해도 지금 화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미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옷을 님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님에게 보내고자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흐시고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갑자기 길 위에 산과 구름이 너무 험한 거예요. 내 충심을 가로막는 존재. 다시 말하면 산과 구름은 여기서 간신입니다. 천리말리 길에 뉘라셔 찾아갈 거. 천리말리 길을 누가 찾아갈까? 찾아갈 수 있을까? 니거든. 그렇게 님 계신 곳에 내가 지은 옷이 이르면 다다르면 열어두고 날인가 나를 본 듯이 반기실까? 화자는 임의 대답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본사의 세 번째, 가을입니다. 이제 서리가 내릴 무렵이에요.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저 멀리 달이 뜨고 북극성을 봅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난 너무 반가워요. 꼭 님을 본 것 같거든요. 나는 이 달빛을 이미 계신 곳에 보내고 싶어요. 그 달빛을 걸어놓으면 아주 골짜기 같은 곳도 다 비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 볼게요. 하룻밤의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닐제 울면서 다녀갈 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서리가 쓰였지요. 기러기가 서리가 내린 날에 울 이유는 없겠죠? 의인법이면서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감정이입입니다. 위로 높은 누각, 아주 위험한 그 누각을 말해요. 위태위태할 정도로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걷어보니 동산의 달이 나고 동쪽 산의 달이 떠오르고 북극의 별, 북극성이 보이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미신가 하여 내가 막 반가워서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달과 별은 나의 님, 임금을 상징하겠지요.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맑은 빛, 즉 맑은 달빛을 궁궐에 붙이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청광은 봄의 매화, 여름의 옷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소재죠. 달빛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으니까요. 다음 볼게요. 누 위에 걸어두고, 누각 위에 뭘 걸어둬요? 달빛을 걸어두고 팔황에 다 비추어. 온 세상, 여기서 팔황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 깊은 골짜기에도 점낙같이 대낙같이 맹그쇼셔 만드소서. 즉 임금의 빛이 나라 구석구석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하면 임금이 선정, 좋은 정치를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산궁곡을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까지 임금의 은혜가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사의 마지막이에요. 가장 혹독한 겨울이 왔습니다. 천지의 생명력이 꽉 막힌 것처럼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내가 있는 남쪽의 추위도 이처럼 심한데 북쪽에 계신 님은 더 추우시겠죠? 내가 머무는 초가집 처마에 따뜻한 햇볕을 임에게 보내고 싶어요. 겨울은 또 밤이 길어 문제네요. 일찍 날이 저무니 이 생각 저 생각 안 날 수가 없으니까요. 수노타 말고 꿈에서 님을 보고 싶어서 턱을 괴고 앉아있는데요. 님과 함께 덮던 이불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아침은 또 언제 올까요? 본사의 마지막 겨울의 해석 자세히 볼게요. 건곤이 폐색하야 천지가 빛을 잃고 백설이 한 빛인지 흰 눈으로 온 세상이 한 빛으로 덮여 있을 때, 자 여기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백설입니다. 사람은커녕 날새도 그쳐있다. 날 짐승도 없대요. 계절이 이러니 화자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쇼샹 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소상강 남쪽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여기서 소상은 샤오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지명인데요. 샤오수이강과 샹장강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중국의 지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화자는 전라도 창평에 있으니 여기서 소상 남반은 창평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지요. 옥루 고쳐야 임계신 대궐이야. 더욱 일러, 더욱 말해서 무슨 말이, 무엇하리. 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님이 계신 곳은 너무너무 추울 것이다. 서리법이지요. 양춘을 붙여내어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어 일으켜내어 님 계신데 이미 계신 곳에 쏘이고 싶다. 여기서 양춘은 임에 대한 나의 사랑, 즉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모처럼 비친 해를, 그래서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대궐에 올리고 싶습니다. 홍샹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취수를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자, 이 옷차림에서 화자가 여성임이 드러나죠. 또 푸른 웃옷 타고 붉은 치마를 입었으니 색채 대비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일모슈듀게 해 저물 무렵 대나무에 기대어 햄가림도 이것저것 생각도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생각이 너무 많나 봐요. 갸른 해 수이디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짧은 해가 쉽게 지니까 긴 밤을 혼자 앉아서 보내야겠죠. 꼿꼿이 앉아 청등 걸은 곁에 견공후를 놓아두고 푸른 등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 여기서 전공후는 자개로 장식한 공후인데요. 공후는 하프와 비슷하게 생긴 동양의 현악기입니다. 자, 전공후를 놓아두고 뭘 했겠어요? 연주를 했겠죠? 왜 연주를 했겠어요? 이 노래를 쓴 것과 같은 마음이겠죠. 이미 그립고 보고 싶으니까요. 꿈에나 님을 보려 닭 받고 비껴시니. 자, 꿈에나 님을 보려고요. 턱 받치고 기대어 앉았단 말이에요. 앙금도 차도 찰샤. 비단 이불이, 원앙금이 새겨져 있던 비단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이 밤은 언제 밝을까? 의미 없는 방에서 나는 밤이 너무 길다. 이런 뜻이죠. 화자의 외로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사입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입만 생각하고 보냈는데 마지막 결론이야 뻔하겠지요? 결사의 주제,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자,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썼을까요? 그래야 의미가 강조되거든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이런 느낌이랄까요?
적은 덕 생각 마라. 잠깐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맨날 님 생각만 나니까요. 이 시름을 잊자 하니, 이 고민,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슈 뼛속까지 깨쳐시니 사무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오다. 이 병을 어디하리? 여기서 편작은 중국 고대의 뛰어난 의사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단한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겠느냐.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어와 내 병은 님의 탓이다. 즉 이미 내 삶을 좌우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리라. 죽어서 나비가 돼서라도 임을 만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영원한 사랑이지요. 내가 호랑나비가 돼서 뭘 할 거냐고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나래로 향을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옮으니라. 님의 옷에 옮길 거예요. 그 향기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치려 하느라. 이미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님을 따를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에요. 죽어서도 임 곁으로 꽃향기를 나르며 임을 따르겠다잖아요. 자, 이렇게 결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위인곡은 상징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한번 갈무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달과 별, 북극의 별, 여기서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광안전과 옥루, 봉황루, 옥루 고처는 임이 계신 곳이겠지요. 하계와 위루, 소상남반은 화자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연지문과 홍장, 쉬수는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시어지요. 동풍, 녹음, 서리, 백설은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로 쓰였습니다. 또 계절별로 임금에게 보내는 매화, 옷, 청광, 양추는 화자의 사랑이면서 작가의 충성심이고요. 이런 날을 가로막는 간신들은 산과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작품 삼위인곡은 송미인곡과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은데요. 두 작품 모두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게다가 두 화자 모두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로 적강 모티프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송미인곡은 감녀와 을녀 두 사람이 등장해서 서로 대화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독백으로 이루어진 삼위인곡과는 다르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정철 선생의 삼위인곡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